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절제성공학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뒤에 독자가 쓴 게 있어요. 처음 읽을 때보다 몸무게가 7kg 빠졌다. 난 지금 이 책을 4번째 읽고 있다. 억지로 먹지도 않고 소비 패턴도 소박해졌다.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삶이 달라지는 기회를 맛보길 바란다. 알라딘 독자 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보다 몸무게가 7kg 빠졌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다이어트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정말 절제성공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먹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음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질문이에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적게 먹는 소식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정한 시간에 딱딱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관상이 좋아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운명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 생명과 식, 먹을 걸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다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가 한번 생긴 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거 아시죠? 위세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재생되는 걸 알고 있고, 뭐 뼈도 다시 재생되는 거잖아요. 2, 3년 뭐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몸의 세포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 세포를 계속 어떤 음식을 사실은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 몸, 말하자면 이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가 먹는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걸 통해서 이 세포가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근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보화보다도 소중하다. 왜냐면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뭐 건강한 다음에 금은보화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식을 하는데 휴일이 되면 좀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이고요. 답변이에요.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이 된 게, 제가 식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딱 일정량을 먹으면 그냥 기분도 좋고 뭐 왜 나른해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좀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내 에너지가 소화하느라고 위에 다 이렇게 막 몰리다 보니까 잠이 오잖아요. 잠 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모든 에너지가 막 위에서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신이 안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량이 일정해서 우리 심신을 안정되게 해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왜 막 좀 화도 내게 되고 뭔가 일하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을 일정하게 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러면 모든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이치를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이 철록, 이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철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소식을 해라.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식사량이 일정하다는 사람도 음식을 난잡하게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음식 버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이 미즈노 남포카가 어떻게 했냐면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내 몸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닌데 나는 지금 배부르지만 누가 초대해줘서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 생각해서 저거 버리면 안 되니까 음식 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막 먹는 거. 그러면 그게 내 몸이 쓰레기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내 몸에 마구 집어넣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이 그날의 음덕이 된대요. 음덕. 그래서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음식이 낭비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가 불러서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버려지는 음식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음덕이 되어서 천지의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단 한 입이라도 내가 지금 배부르다 느끼면 딱 수저를 딱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다 음덕이 되는 거고 그게 세상에 큰 선물을 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다른 생명에게 그게 간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내가 쌓아놓은 덕이 있어도 아깝다고 내 평상시에 소식하지만 뭐 어떤 경우에 어쨌든 아깝다고 그렇게 먹는 음식은 그건 그냥 나에게도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똥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소식도 하고 이러지만 늘 소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쌓은 덕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식을 해야 되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네, 그래서 질문이에요.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몸, 그쵸?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키워주는, 그쵸? 길러주는 그 근본이죠.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먹는 것들, 그거가 내 생명, 내 몸, 내 세포를 키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고 소식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좋은 자리에 있든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절제하면서 소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그는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한대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거죠. 그리고 큰 공덕을 그게 쌓는 거고 죽어서도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으니까 우리가 사실 뭐 생선을 먹든 뭐를 먹든 다 생명체잖아요. 과일을 먹든 다 생명체인데 그걸 많이 먹으면 내가 많은 생명체를 사실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겉으로 뭔가 보이는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만 덕을 쌓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는 걸 소식하고 절제하면 다른 생명들을 그냥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덕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그래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장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배부르다 사실 이때까지 먹는 게 아닌 거죠. 팔부만 채우는 거니까 이게 그 8알 정도만 채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기 전에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 수저를 딱 놔야 되는 그런 걸 소식이라고, 적당한 소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비위가 다쳤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 완전 소화라는 책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려면 완전하게 소화를 다 시키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소화를 다 시키면 우리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 몸의 세포에 독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하셔서 실천 잘 하셔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